오늘 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밤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본격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복장이 애프터가 있는 복장입니다. 예, 뭐예요? 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예, 곧 헬로윈 데이가 네. 다가와서요. 네. 또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러 음. 클럽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민심을 들으러. 민심. 알겠습니다. 다양한 곳에 민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클럽의 민심도 민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훌륭합니다. 네, 오창석 소기자 클럽 가서 민심도 들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뉴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내고 시작하죠. 네, 어깨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상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 보도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다라고 강력히 반박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이 정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당은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됐다가 최근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당 이름 잘 아시죠? 사실 교화에 여념이 없으셔야 되는데 또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치료에 여념이 없으셔야 할 텐데 한국 정치에 대한 상당한 그런 애착과 네. 또 염려가 있으시네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이 정당 이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065번 쓰시는 분, 소기자 대기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이러니 소기자 소리를 듣는 거지.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농담이고. 자,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남측 시설은 다 철거해 가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근에는 양덕군의 온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지도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양덕군은 이제 평안 남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천이 뚫려서 실내 온천장, 야외 온천장까지 어허.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온천장에 마련되어 있는 달걀까지 확인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답니다. 온천 뜨거운 물에서 그 이제 달걀을 그 말하자면 익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백두산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달걀 상태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관상용으로 열대 식물을 놓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민들의 감정 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열대 식물은 빼라. 이런 세세한 지도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제 제재 때문에 돈벌이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관광 산업이고, 네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중국은 이제 북한으로 100만 명씩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공산 국가다 보니까 배정을 해서 여기
속해 있는 성에 있는 공무원들 다녀와. 그냥 갔다 옵니다. 네. 사실 지난번 그 사드 논란 때 네네. 중국의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순식간에 뚝 끊겼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맞습니다. 이 관광도 중국에선 통제가 가능합니다. 네, 가라 마라. 명령 한 번이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100만 명 북한 가서 관광해라. 네. 그러면 또 100만 명이 가서 관광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100만 명까지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지난해 방북한 외국인 관광객의 90%를 중국인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유학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 관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관광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세하게 현지를 챙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에 대한 각별한 애착, 네. 그 애착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금강산 같은 네. 훌륭한 관광 자원을 남한이 다시 사업 제한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그거 치워라. 남한 사업 같이 하고 싶으면은 빨리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네네. 이제 철거해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금강산 관광사업 총소장이었던 심상진 전 소장이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는 됐다. 네. 그리고 통지문이 날아왔고 철거하러 들어갈 때는 결국 남측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이때 짧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기적적으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날 때 우리가 북한이 솔깃할 네, 그런 제안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또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조금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촛불 계엄령 문건 사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두고 이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드리면 촛불 계엄령 문건을 이제 임태훈 소장이 밝혔는데 여기에 직인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직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검 측은 몰랐고 관여한 바가 없었다. 합동수사단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합동수사단이면은 검찰 조직과는 다른. 네. 그래서 또 그 사무실도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피의자로 분류되었던 사람이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합동수사단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 흔히 말하는 지금에 있는 검찰들이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피의자와 민간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내용을 중앙지검이었던 윤석열 현 총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당시에 지금 현재 외국으로 도피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조연천 기무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무사령관이 보고 루트가 결국은 대통령과 권한대행 총리까지 다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 문건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예정이었고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권한대행이 되는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보고될 예정이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도 2017년 3월 3일 보고가 되었다는 정황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또한 그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실장도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문건을 만들라고 행정관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름만 바꿔서 계엄령처럼 똑같은 문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만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요 인사들에게 이렇게 두루두루 다 보고가 됐는데 이걸 총관리했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몰랐다는 것은 네. 거짓말이다. 네.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라는 반론까지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이 사안은 뭐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21세기 대명청지에 군부가 힘을 써서 국민들을 탄압할 뻔했었던 문건입니다. 뭐 그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그게. 네, 예. 불과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일본 영화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에 대한 상영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주전장. 예. 일본을 불편하게 한 영화지요, 사실. 네, 맞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 가와사키 영화제가 상영될 예정이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단체 측에서 주전장을 상영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시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이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철회해달라라고 했고 이후에 실제로 정식으로 취소됐다는 문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출연자 일부가 감독인 미키 데자키와 배급사인 도후를 상대로 상영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당시 이제 위안군 문제를 다뤘고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일본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터뷰에 응할 때는 자신들의 이득에 맞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다가 이 영화가 너무 많은 흥행 그리고 상을 받다 보니까 또 반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배포 좁은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 회의 측에서 주장하는 이건 일종의 노예였다. 네. 그때 전쟁 당시 필연적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했지만 미키 데자키 감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국제협약으로 노예제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예. 그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시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제에서 상영 안 한다고? 전 세계에서 이 영화 못 볼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죠. 다 뭐 또 그 이런저런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영화 보게 될 텐데 네. 영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게 일본에서 상영 금지가 됐다. 이 수식어까지 붙으면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영 취소됐기 때문에 제가 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게 글쎄 오히려 말입니다. 이 영화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상영 취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창석 씨 한 주 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또 다음 주에 소리 소문 없이 코너가 없어질 뻔했었는데. 예.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시 1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뉴스 들어온 것 조진주 씨가 취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비 중에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국민과 공권력을 조롱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산점에 대해 생각해본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KT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채택돼 다음 달 8일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증거인멸을 한 의혹이 있다며 접수한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사실관계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오늘 광화문에서 철야 집회를 엽니다. 광화문에서 세종교차로 방면의 교통이 통제돼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22일 날 100분 토론 20주년 특집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날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맞붙었는데 네. 홍 대표님이 거의 시작하자마자 음. 센 발언을 날리셨어요. 네네. 유시민 안 끼는 데가 없다. 저러다 칼 맞는다.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먼저 그 유튜브에서 조국 장관에게 같은 말을 했었다. 네. 거 봐라, 내가 나대지 말라고 했는데 나대니까 칼 맞지 않느냐.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라면서 뭐 걱정 같은 뭐 좀 위협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유시민 이사장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법률가인 홍 대표님이 비판하시는 거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공연한 장소에서 가족 범죄단이라는 표현으로 단정하시는 건 아직 이르지 않냐. 이렇게 좀 점잖게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 홍준표 대표님이 예. 그 나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정치가다. 음.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가족 범죄단이 맞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 집안을 가족범죄단이라고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만약에 다른 분이 그 토론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으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예, 많은 분들이 네. 홍준표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체로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면은 저 양반이 진실을 얘기할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요. 그 두 분 이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게 예. 정치적으로 그 좋은 좋은 거 건지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저도 좀 짧게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렇죠.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유머가 있는 거하고 우습게 보이는 건 달라요. 그렇죠. 예. 유머 있는 건 좋은데 저 사람 말 자체는 좀 반만 믿어야 돼요. 뭐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순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예. 신뢰도를 손상할 만큼의 그런 우스운 이미지는 굉장히 네.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홍준표 대표님.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 이게 두 분이 워낙 친한 사이라서 그 당시에 그 100분 토론 분위기가 네. 좀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토론의 수준은 좀 아쉬웠다 하는 좀 평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 홍준표 전 대표님이 너무 좋게 말하면 너무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좀 아무 말을 막 하셔서 네. 좀 토론의 격이 이렇게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좀 평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자유롭고 뭐랄까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분들이 현실 정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뭐 유시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해서 만났다면은 그게 재밌는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르겠죠. 받아들이는 것도요. 그렇죠. 이게 이날 100분 토론이요. 그 시청률이 순간 시청률이 무려 9.6%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예. 요즘에 100분 토론이 보통 1%에서 2% 정도의 시청률을 나타나는 데 비해서 아주 뭐 대박이 났던 거죠. 세기의 대결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사람 누굽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끝나고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고발된 정치인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라는 발표였고요. 이거보다는 덜 주목받았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이벤트가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공격에 앞장섰던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나눠줬어요. 네네. 이게 나경원 대표님이 굉장히 좀 그날 벅찬 모습이었는데 뭐 웅동학원에 가서 묘소 사진을 찍어오신 우리 김진태 의원님,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주신 여상규 의원님, 뭐 이렇게 좀 그 공로를 치하하면서 네네. 본인 명의의 그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나눠주셨습니다.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인사 참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뭐 정홍원 국무총리 같은 분은 후임자를 찾지 못해서 거의 뭐 종신 총리를 하실 뻔했었는데 당시에 야당에서 뭐 그 인사청문회 낙마시켰다고 해서 뭐 표창장을 나눠줬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뭐 파티를 했다거나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없어 보인다는 얘기 들었겠죠. 그렇죠. 예. 이 정치인은 국민 앞에 표정 관리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 이렇게 임명되자마자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했다는 건 이게 정파의 어떤 승패를 넘어서 국가적 불행이자 이게 국민적 불행인데 네네네. 이렇게 신난다고 공공연하게 자축하면서 표창장까지 나눠준다는 건 이게 약간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게 결국에 뭐 자기들의 정략적 행위에 불과했다. 뭐 이런 좀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뭐 저 주광덕은 두 장조라, 뭐 그리고 곽상도는 석 장조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는 뭐 기분이 좋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정파에게 좀 타격을 주고 뭐 반사이익도 챙기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 뭐 야당도 국가를 운영하는 뭐 중요한 한 축인데 이렇게 네. 국민들 앞에서 좀 표정 관리를 좀 안 하는 모습은 좀 없어 보입니다. 전 너무 궁금한 게요.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금일봉을 줬어요. 네. 돈을 준 거죠. 거기서 표창장 주면서. 그 액수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 액수가 뭐 5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까?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저는 그 돈이 누구 돈인 것 같아요. 당비가 아닐까요? 당비. 네. 당비라는 시각도 있고요. 네. 그 원내대표의 원내 활동비가 있습니다. 즉 세금. 그렇죠. 세금으로서 이렇게. 당비도 세금이죠. 국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당원이 내면은 뭐 저 이것도 저 당원이 내면 그 당비하고 당이 국고로부터 받는 국고 보조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여하간 그게 만약에 원내대표 활동비에서 나온 거라면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물 주는 거예요. 금일봉 준 거예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좀 그 세금 당비를 조금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최근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저희 직설이 1억 손해배상 그 청구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소송을 당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그 기사 때문에 불거진 문제인데 네. 이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자유한국당의 당비를 써서 자유한국당에 고용된 변호사가 그 출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아니 개인적인 그 어떤 스캔들 관련 보도인데 왜 당비를 저렇게 써서 그 하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기자분들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준 금일봉, 그 네. 금일봉이 어디로부터 나온 돈인지 뭐 취재해서 보도하면 꽤 관심을 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네요. 예, 이 예, 방송 듣고 계시는 그 정치부 기자님들이 좀 움직이요. 본인이 좀 한번 해봐요. 아, 제가요? 저는 이 정주식 편집장께서 한번. 저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열심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보도를 하시면 제가 야, 방송을 이게 바로 그 소송의 효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런 소송을 무섭습니다. 거니까 몸살이잖아요. 네, 1억 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이 소식과 관련해서 또 얽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조국 낙마 자축 파티 부적절하다. 아 한마디 하셨군요. 지도부의 어이없는 무대책 이렇게 질타한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것조차 그 원내에 계시니까 이런 또 일침을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네요. 다음 인물 누굽니까? 이번에는 스포츠계 소식인데요. 22일 날 키움과 두산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가 벌어졌는데 네네.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네. 더가웃에서 상대팀 선수들에게 막말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오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예. 더가웃에서 이렇게 팀 분위기를 위해서 좀 상대팀 험담도 하고 뭐 이런 음. 거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좀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았어요. 오. 뭐 팔꿈치 인대 나갔어. 뭐 햄스트링 수술 2년 재활 이런 식의 약간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경기 도중에 쏟아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누구를 비하하는 발언 같기도 예, 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2년 재활을 해라라는 얘기는 부상당했으면 좋겠다. 부상당해라라는 저주거든요. 아이고. 이게 같은 그 운동 선수끼리 같이 경쟁하는 선수끼리 좀 동업자 정신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아이고, 비판이 그런 말 나오고 하면 안 있는 되죠. 거죠. 예. 송성문 선수는 다음 날 정말 죄송하다. 상벌위에서 징계가 나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사과를 했는데 이게 참 이 선수가 다음 날 또 2차전이 있었거든요. 타석에 들어서자마자 잠실구장 팬들이 엄청난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상이 공개됐냐면 KBO에서 고용한 외주업체에서 담당 스텝이 협의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것도 별도의 문제인 게 뭐냐면 그렇죠. 예. 이게 야구가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그 더가웃에서 작전이나 사인, 뭐 선수들의 몸 상태 이런 정보들이 상대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또 면밀한 또 조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정주식 편집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6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한나 씨.
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가 극심한데요. 여기에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총 42km가 밀리고요. 목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나들목 사이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일산부터 송내까지 길게 정체되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는 노고산 2터널 안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3, 4차로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송파 나들목에서 성남 나들목 5km 정체는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7km 사이가 정체고요. 중부 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일죽에서 모가 부근 가장 어렵습니다. 반대 남이 방면으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부근 11km, 그리고 증평 나들목에서 오창 부근 12km 길게 정체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국정감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20대 국정감사는 저희가 조국 낙마 국감으로 저희의 전쟁에서 작지만 아주 큰 승리, 또 그리고 새로운 물꼬를 전환할 수 있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자유한국당. 표창장을 받는 자유한국당 정치인의 면면. 계속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운동학원에 가서 묘소에 사진을 찍어 오신 우리 김진태 의원님. 김진태의 활약. 조국 후보 아버지의 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며느리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묘지 찾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도 있었는데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차. 또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주신 여상규. 축제 분위기의 표창장 수여 현장. 주광덕에게는 표창장 2장 줘라. 곽상도에게는 3장 줘라. 표창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아야 한다. 그야말로 잔치집. 그런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친 의원들의 노고를 취한 건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나눠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당 스스로 초래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한마디. 국민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입니다. 그 표창장 그리고 그 상품권 내려놓고 검찰 조사실과 법정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불거져 나온 비판. 나경원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생각일 수 있지만 네. 그 공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황교안 당대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발언.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자 황교안 대표는 오늘 청년 창업 소상공인 토크 콘서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가산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던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제가 건의를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황 대표님께서도 애당초부터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던 것을 공지해드린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황교안 대표 발언. 이렇게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으려나?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네가 더욱 괜찮을 거야. 허전했던 나의 빈 곳을 이젠 채워줬으니 아름다운 세상에서 많이 외로워하면 내 반쪽을 찾아 헤맨 건 모두 옛날 얘긴 걸. 내 생에 이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마치 꿈만 같은 걸. 이젠 나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나를 찾아온 거야. Oh love,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Oh boy, I just can't believe the way you came to me. I'm looking at you, baby, and you smile at me. One and only, be my lady. I'ma work it out, girl, you're my destiny. 내 품에 안겨 나를 바라봐.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아봐. 받아주겠니 난 꺾이지 않는 너만을 위한 안녕. 한 송이 장미, baby kiss me. 수많은 나를 기다려왔는 줄 아니. 이제 모두 앞에서 너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린 함께 하는 거야.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함께 하신 노래는 김장훈의 커플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창석의 단상 시간에 내드린 퀴즈 있죠? 정답이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43번 쓰시는 분 우공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종민 오빠 건강 감기 조심하세요. 방송 땡큐. 종민 오빠가 아니라 용민 오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자, 2594번 쓰시는 분 우려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우려 공화당. 에이, 기분 나쁘겠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3354번 쓰시는 분 포도당. 자, 그리고 5681번 쓰시는 분 정답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일 리가. 자, 그리고 6726번 쓰시는 분 정답 당나라당. 네, 아닙니다. 자, 3491번 쓰시는 분 우리 공화당인가요? 전 대한애국당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당명을 바꿨어요. 네,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김대성님 청취율 조사 끝났당. 네,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청취율 조사 끝났당. 네, 끝나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결과 나오겠죠? 예, 저희가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105번 쓰시는 분 우리 공화당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너무 재밌고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네, 야근 힘들어요. 그래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악산에서 5kW로 쏘고 있는 KBS 전주방송 총국의 1라디오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우리 집 앞마당 좋네요. 우리 집 앞마당. 아,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우리 집 앞마당. 네. 자, 우리 공화당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344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 목소리가 고등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 목소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분 성함은 조영민 선생님이었죠.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요. 네, 저는 고등학교 사회 교사를 한 바 없습니다. 전혀 그분과 다른 사람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네, 의석 예측을 빙자한 정치 토크쇼라 하겠습니다. 자, 의석 전쟁. 오늘도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머리에 무스가 보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넘기고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KBS 1라디오 최영일의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아, 뉴스월드 최영일. 이름이 뒤로 갑니다. 여러분 10시 5분부터 많이 내일과 모레입니다. 애청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10시 5분부터 11시까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의석 전쟁. 지금 현재 각 정당 의석 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변동 없습니다만 점검을 해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128석, 네. 자유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인데 지금 당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우리공화당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1석, 무소속이 18석인데 지금 10석이 대한신당이죠. 네. 아니 홍문평 지금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 네네. 두 분 갈등설이 또 있더만요. 갈등설이 나와요. 지금 네.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상 정치가 시작됐다. 자, 오늘 그 노컷뉴스 단독으로 나온 건데요. 네. 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외부와 이제 그 교신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 우리공화당 지도부에 자, 지금 당의 상태로는 총선 치를 수 있겠는가? 못 치른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당 지지율도 확장되지 않고 뭔가 총선에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 박 전 대통령이 왜 우리공화당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걸까? 네. 사실 우리공화당이 지금 박 전 대통령 무죄다. 탄핵 무효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이건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요. 사실 아니다. 이 보도 사실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공화당 내에서 자가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 예, 그런데 당세도 좀 커져야 되고 네. 사실 인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총선에 많은 지역구에 사람을 내려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큰 아주 거센 목소리는 광장에서 내고 있는데 문제는 총선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건과 인프라가 좋지 않은데 아마 조 대표, 홍 대표 두 공동대표가 좀 뭔가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설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밖에 없는데 두 분이 갈등을 빚게 되면은 네, 이거는 아니 근데 주로 작은 정당들이 갈등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이 당권파고 어느 쪽이 비당권파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어떻게 우리 최영일 평론가 보시기에 내년에 뭐 교섭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내 정당 유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원내 교섭단, 원내 정당을 유지할 수 있죠. 저는 한 3석까지도 예상을 해봐요. 그래요? 지금 이제 2석 공동대표 두 분이 이제 달랑 이제 당 원내에 들어가 계신데 한 석쯤 더 늘 수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거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소정당이 유리하게 되는데 이게 비례로 한 2-3석 정도를 확보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 혜택을 우리 공화당도 볼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만 덕본다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얘기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 망라하고 세력이 있으면 정당 지지를 투표하면 그 표는 의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기독자유당을 열심히 덮고 있는 전광훈 씨도요. 그 내년 총선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만약에 개신교회, 대형교회 신도들이 막 이렇게 몰표를 주면 한두 의석을 딸 수도 있죠.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패스트트랙 연말 과정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흥미롭게 이 기사에서 본 대목은
자, 박 전 대통령이 병상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병상 정치. 하는 건데 이러다가 병상에서 공천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솔솔 나오고 있던 얘기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음모론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이 지금 이 유력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을 일부 접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긴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병상 정치인데 지금 90일이잖아요. 이번 기간이 최장. 지금 최근에 이 로열실 이 50평형에서 30평형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제가 깜짝 놀란 건 50평형 로얄룸 하루에 이게 300만 원이 360만 원이 넘는 병상. 그 본인이 냅니까? 그건 본인 부담이죠. 그걸 국가가 내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300만 원? 네. 그런데 그걸 옮겨서 30평대로 옮겼더니 160만 원대로 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루에 160만 원 숙박비가. 3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90일인데 90일인데 지금 한 달 가까이를 하루 300만 원대 있다가 이제 160만 원대로 옮겼는데 앞으로 한 2달 더 있어야 되는 예정이죠. 자, 160만 원에 지금 곱하고 계신 거예요? 회의죠. 60일. 네. 60일. 이게 천문학적인. 예, 그렇습니다. 다시 160만 원 곱하기 60일. 60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9,600만 원이에요. 약 1억 원. 1억 원. 네. 거기에 이제 한 달 동안 이 300만 원대를 더하면 그것도 한 1억 원대 돼요. 한 2억 원쯤 입원비가 드는군요. 예. 근데 언제까지나 그 병원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대략 90일이고요. 앞으로 한 2달 후에는 다시 옥중으로 돌아가셔야 돼서 이제 지금 병상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년 총선쯤에는 이건 이제 옥중 정치가 되겠죠. 옥중 정치가 실제로 펼쳐지느냐. 그래도 내년 총선이 적어도 이 박근혜라는 이미 이제 탄핵받은 대통령입니다만 하나의 변수는 된다. 보수 쪽에서. 지금 보수 대통합이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 박근혜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제 보수층이 움직이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흘러나오고 변수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변수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나간 분입니다. 새로운 뭔가 권력을 창출할 수도 없고 또 뭐 탄핵 여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니 한번 한 시대를 풍미하셨으면요. 보수 정치는 냉엄합니다. 그냥 보내드려요. 저의 개인 견해는 김용민 앵커의 말씀에 공감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무슨 변수가 됩니까? 또 살아계실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무슨 변수가 됐어요? 뭐 따르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주변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현실 정치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저는 여파가 그렇게 없어요. 가기를 바라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지금 탄핵을 당한 집권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수모잖아요. 이제 불명예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 보수 정치가 미래로 가는 건데 아직도 이 탄핵을 무효화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개파 정치 얘기할 때 아직도 이 자유한국당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씀하신 구정치인을 중심에 두고 비박 친박을 논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저도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우냐라고 묻는다면 전당대회 때부터 아직 답을 못하고 계세요. 또 자유한국당 우리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점도 또 있습니다. 박근혜 그늘 아래 있으면서 박근혜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데 또 최근에 군인권센터 이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당시 이제 계엄령을 검토했던 문건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NSC에서. 이것도 지금 뭐 이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또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역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총선 전후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패착이죠. 의견이 다시 합치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불법을 이제 저질러서 지금 이제 고소고발된 의원들이 60여 명 계시잖아요. 이분들 저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니 불법에 저항한 사람들이 내년 이 공천에 가산점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기자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불법 행위로 지금 고발된 사람들인데 가산점을 준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을까요? 이런 질문에
당연히 줘야 한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도 이 이야기에 동의 공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 이 기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당 내에서조차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고소고발됐는데 가산점을 주는 게 어딨냐.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느냐. 네네. 이런 성토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감지한 황교안 대표는 자 이제 이 가산점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여론이 안 좋다. 내가 좀 생각이 짧은 것 같다. 이렇게 정정하는 게 아니라 네. 난 그런 가산점을 말을 한 검토한 바가 적이 없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황교안 대표는 달라요. 예. 어제도 좀 이제 약간 두루뭉술이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에서 저항했던 의원들에게 공천시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평가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말의 맥락을 보면 그 네.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뒤집으면서 아직 공천 기준, 그러니까 공천 룰도 잡히지 않았는데 뭐 가산점을 주고 말고를 우리가 검토했겠느냐. 네. 그런 바 없다. 딱 네. 잘랐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따지고 보면 지금 12월이면 임기 끝이에요. 원내대표의 임기 1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1년 더 재신임을 받던가 아니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내년 4월이면은 21대 국회가 새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새로 연말에 뽑게 되는 원내대표가 4개월밖에 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으면 네. 이 총선까지 4개월 더 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신임을 아직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가산점을 주고 말고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건 사견이나 주장일 수는 있으나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얘기해 버렸으니까 이 논란이 큰데 네. 지금 당분간 수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문제로 감점 포인트죠. 감점 포인트입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설도 나오더라고요. 갈등설도 나오는데 예. 이제 제가 관측컨대는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갈등이 노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걸 또 수습하고 넘어갈지에 네. 이제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고 네. 황교안 대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그냥 스탠스로 주고 이제 없었다는 듯이 밀고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해서 고발된 사람들은 가산점 준다더니 지금 제일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나 당을 위해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국회법 위반이라고 고소 고발됐는데 지금 불려갈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 셀프 출석했으니 당신들은 가지 마시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공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기소되게 되면 위험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당 지도부와 아마 이 60여 명 이 피고발인들 사이에 네. 또 아주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철희 의원 그리고 표창원 의원 100m 달리기로 정치기를 했다. 더는 네. 못 뛰겠다. 표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 표창원 의원은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 경기도 용인 예. 정. 그런데 두 분 다 정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열심히 뛴 건 인정. 자, 그렇다면 이 두 분들이 4년 동안 마라톤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직인데 이건 정말 100m 뛰듯이 했으니까 더는 못 뛰겠다. 영어로 번아웃 됐다. 탈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당 지도부에게 얘기 안 하고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어요. 네. 다만 선언하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짠하게 들은 건 표창원 의원이 가족들과 회의를 한 결과 더 이상 정치 안 하기로 하였다. 가족과 이제 협의했다는 말은 상당히 방점 울림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게 한번 찔러보는 네. 제스처로서의 불출마 선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자성하는 이 태도를 보이고 네. 뭐냐면 내로남불이 수치스러웠다 하고 이제 특히 법사위 아닙니까 두 분 다 네. 지옥 같았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도 지옥 같았다는 똑같은 표현을 오늘 썼어요. 그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 자리를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저는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야 우리 당은 수호지심을 아는 의원들이 있잖아. 네. 그 부끄러움, 염치를 아는 의원들이 이렇게 불출마까지 선언하는데 한나라당은 뭐야?
한나라당도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은 뭐야? 한국당은 뭐야? 그랬는데 예. 한국당 비판도 해야죠. 좋습니다. 아까 가산점 논란이 뭡니까? 네. 좀 다른 결인데 근데 저는 이 중진 의원도 문제 있다고 봐요. 이런 평가는 제가 합니다. 네. 평론가가 하는 겁니다. 현역 중진 의원은 함께 반성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심으로써 네. 민심을 더 돌리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들 보고 절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거죠. 지금 선수를 더해가면 저 사람처럼 되는구나. 여야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불출마 선언 의원도 있고 내년 총선 출마 네, 선언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석현 의원이 지금 6선 의원이에요. 네. 내년에 또 이제 당선이 되면 7선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국회의장에 도전해 보겠다.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다선 의원 이 선수 여기에 이제 이 아무래도 국회의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희상 의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근데 이제 내년에 총선 결산을 잘 해봐야죠. 어디가 1당, 2당이 될지. 네네. 근데 어쨌든 집권 여당 출신의 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에 대한 의혹 다선 의원이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과연 이제 성사될 것인지 뭐 관심이 가는데 네. 이건 지켜볼 문제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 출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 검사장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국당에 했습니다. 입당을 했죠. 네. 지금 시점에 입당을 했고 적어도 대구 지역, 네. TK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고검장을 지냈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퇴임을 하고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어요. 네네네. 하지만 뜻은 정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입당과 함께 내년 출마를 암시하는 것으로 강하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청주 상당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청주 네. 상당은 지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준비하고 있고 또 현역으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만만치가 않죠. 지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도 이제 중량감이 꽤 있는 그래도 이제 작은 진보 정당이지만 네. 중량감 있는 의원이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또 군사 전문가기도 하고요. 네. 예, 북미 문제, 남북 문제 전문가기도 한데 여기에 더해서 정우택 의원도 또 이제 한국당 안에서는 만만치 않은 중량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전 원내대표 출신이기도 합니다. 도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과연 이제 대구 고검의 검사장 출신의 TK 출신의 이제 그 윤 후보가 네.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은 후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예. 윤 예비 후보 네. 지망자 예. 어떻게 될지 3파전 한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네. 선거가 있다면 내일 선거가 있다면 민주당이 지금 자성의 이제 움직임과 함께 조금 살아났어요. 네. 예, 120석 회복했습니다. 120석. 자, 자유한국당. 한국당 좀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90석 드렸는데 네. 다시 83석 83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점 문제 논란 큽니다. 내년이란다. 예. 다음 주에 빨리 예. 요 내용 수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용민도 수고했습니다. 내일 5시 5분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